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기존에 그 월세로 계약을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월세로 살다가, 2년 살았네요. 그 2년 동안 월세로 살았는데, 그 이제 2년이 되고 나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쓸게요? 하니까 임대인이, 이 월세를 전세로 바꿔달라. 그런데 만약에 전세로 안 바꿔준다. 그러면 아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그 세 가지 법률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 법률의 내용이 들어가요.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보증금, 임차료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증액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월세에서 전세로 바꿨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일단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용 잠깐 좀 볼게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보면 그 임차인은 2019년도에 임대인과 서울에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2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에서 이제 월세이기 때문에 그 재계약을 원했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5% 인상하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재계약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료 5% 인상에 동의는 하지만 차임의 보증금 전환, 이게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거,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은 전세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주택 반환을 요구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거주는 이제 자식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겠죠. 자, 이거 되게 일리가 있죠. 양쪽 다. 임차인도 일리가 있고, 임대인도 일리가 있어요. 자, 서로 양쪽의 의견을 한번 볼게요. 임대인 측의 의견입니다. 이 임대인 측의 의견은 뭐냐면, 그렇죠. 이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이제 신청을 임대인 측에서 한 겁니다. 임차인을 계약 해지하고 내보내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내용이 어떻게 되냐. 차임을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후 5% 증액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전세로 변경이 불가하다 그러면 임대인의 자녀를 실거주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의견은 뭐냐?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 중 하나 5% 인상하기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법을 좀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일반적인 법의 내용 찾아놨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할 때,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년이 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다음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에서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포함해서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불리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은 여기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보증금,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5%입니다. 5%. 네, 5%. 이거 5%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도 조례 뭐 이런 걸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5%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조항이 있냐? 7에 2가 있네요. 이게 이제 이겁니다. 월 참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법이.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내용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임대인한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임차인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양쪽 다 사실 좀 불리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임차인이 좀 불리한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진짜 그야말로 전세로 전화 안 해주게 되면 자식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조정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좀 했네요. 뭐냐면, 임대인에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했답니다. 그리고 임차인한테는 주변 시세, 뭐 경제적 사정 변동이 있음을 알려주어 보증금과 차임에 각각 5%씩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지금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 중 하나만을 인상하기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법은 보증금도 5%, 차임도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상률 5%라고 돼 있잖아요. 인상률 5%. 자, 보증금이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전월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전세 이 상태에서 이제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전세 보증금이 2억 6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 얘기는 현 시세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한 원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원룸이면은 전세가 한 1억 정도에서 뭐 1억 2천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가능한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시세에 맞춰서 전환이 가능한. 이때 대신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뜻인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렌터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렌터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임대료 인상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었어요. 그 50만 원에 해당되는 52만 5천 원으로 보통 인상이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임대 보증금도 5% 인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50만 원이에요. 그럼 52만 5천 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50만 원이니까 1,050만 원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 1,005만 원이네. 5% 인상했으니까 1,050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52만 5천 원이 계산돼야 돼요.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증금은 그대로 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52만 5천이 나오는 게 아니라 50만 7천 몇백 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인상률을 적용하면 결국은 보증금도 5% 인상할 수 있고 임대료도 5%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임차인한테 설명을 한 거죠. 뭐냐면 보증금과 차임 각각 5%씩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2년 더 이 사건 목적물을 거주하게 하고 임대는 임대료 5% 인상하고 2년 후 이 사건 목적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 얘기인데, 자, 조정에 대한 결과를 좀 보면 이거네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이제 갱신을 하되 기간 2년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보증금과 차임은 기존 임대차 계약 대비 5% 증액한다라는 걸로 합의를 했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언제까지 보증금 증액분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이 계약기간 만료까지 이 돈을 받으면서 이제 임대인한테 목적 부동산을 이제 인도해라 이렇게 됐네요. 결론은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걸로 했고, 이거는 이제 임차인의 편을 좀 들어줬네요. 내용상으로 보니까 임차인의 편을 좀 들어준 걸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한 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거 사실 되게 많죠. 지난번에 제가 방송 한번 올렸던 내용 중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데 뭐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1억 정도를 받으려고 임대인이 했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방송 올렸을 때 조회가 무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후속 내용을 올리고 싶을 정도인데,
그때 은행에서 실제로 그 집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어떤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서 가요. 그 서류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결국 임차인이 안 해준다 그러면은 현 상태에서 내보내라, 나가달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5%, 월세도 5% 인상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2년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2년 정도를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연장한 그때는 다시 목적물을 반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2022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임대인이 월세에서 전세로 요구할 때 임차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결과였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